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아주 큰 현안이 하나 터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서영석 기자님. 네. 네. 하여간 국민들은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이 사건이 터졌는지 네. 그 맥락과 또 저간의 의도를 충분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관심은 정말 이석기 의원이 보도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빨치산 역할을 남한 내에서 하려고 했던 거 맞느냐, 시대착오적인 종북 행태를 획책한 거 맞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이게 상당히 또 궁금해지고 있고 또 어쨌든 진위 여부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갑소리, 살아오는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석기 의원이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이를 도울 준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란 얘기인데요.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 저장소를 습격하는 등 6.25 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과 비슷한 것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의 소재는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소재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압수수색 소식을 먼저 듣고는 변장을 하고 사라진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현재 이석기 의원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 진보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합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몰았듯이 모든 민주 세력을 내란 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하여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 민주 세력의 힘을 모아 유신시대 부활을 막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행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통합진보당 선거 관련해서 이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 논란이 있었고요. 또 어마어마한 또 종북 논란의 쓰나미가 통합진보당을 덮쳤습니다. 이건 뭐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 명확하게 가려진 것 같아요. 검찰 수사 결과. 네. 뭐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진짜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은 다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옥 가도 그냥 내두겠어요. 네, 가만 절대 안 내뒀겠죠. 자, 하여간 이 누명은 벗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왜 통합진보당은 마실매를 다 맞고 결국 이렇게 나중에 가서 누명을 벗었지만 누명 벗은 거 몰라요, 사람들이 또. 이거 최악의 지금 전국 운영 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 지도 체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예. 과거 이정희 대표가 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선거 국면에 불거졌을 때 보였던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한 점들이 결국은 일반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게 이제 늘 얘기하듯이 뭐 경기 동부라든지 이런 식의 그 옥상옥 지도부 속에 또다시 숨어 있는 지도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정희 대표가 그때 언제였죠? 그게 그 총선 국면에서 보였던 총선 국면이었나 하여튼 그 이후에 뭔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여튼 통과하고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과거가 아니라 예. 현재인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왜 그 과거 얘기를 들었냐면요. 네. 이석기 의원이 왜 지금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지금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건 뭐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략, 음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뭐 물론 당 관계자는 뭐 앞서 우리 이상규 의원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뭐 이 국정원의 이런 그 공작에 대해서 직접 대응할 수 없어서 지금 뭐 안 나오는 것이지 뭐 변장을 하고 뭐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숨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는 딱 이용당하기 좋다 이거죠. 그게 그 민노총 예. 민노총의 정호희 대변인 지금도 대변인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민노총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과거 예. 대변인을 했던 그 정호희 그 대변인이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진보당을 내란 업무당으로 본다는 식은 오바다. 통합진보당 자체에는 어떤 힘을 두고 있지 않다. 네. 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혐의 당사자들의 입장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식이면 괜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뭐 앞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론이 분분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혐의 당사자들의 입장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예. 만에 하나 국정원이 그 영장을 들이밀고 체포해 간다면은 네. 체포 당해야죠. 네. 하지만 숨어 있어서는 문제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부터 낮에 네. 압수수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설이 분분해요. 그게 지금 국정원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것들은 기밀을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 신성시하는 우리 국정원 아닙니까? 국가 변란을 모의했다, 통신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다, 이딴 식의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식 발표가 전혀 아니에요. 이 변장하고 다녔다. 이것도 채널A 기자가 쓴 게 아니라 국정원 관계자가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말했거나 아마 보도 자료를 전한 거예요. 풀었을 겁니다. 예. 이제 그걸 갖고 하는 건데 어느 것도 사실로 밝혀진 건 전혀 없죠. 이럴 때일수록 이석기 의원이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그 통합진보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옥상옥에 해당하는 이른바 숨어있는 지도부들의 행태가 뭔가 게릴라적이고 뭔가 좀 지하운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석기 의원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입장 정리를 해서 오늘 저녁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요. 내일 아침 신문 안 나오면요. 오늘 얼굴 드러내지 않으면은 내일 정말 신추문예 그야말로 소설의 향연이 조중동을 덮을 겁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석기는 잠적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죠. 이석기 의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소설은 뭐 여전히 쓸 건 분명한데 하지만 최소한 예. 뭐 잠적해가지고 뭔가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석기 강력 부인 이렇게 나와야지. 예. 이석기는 잠적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그럼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말하자면 국정원의 이른바 공작에 가까운 예. 이런 기습적인 압수수색의 대응하는 이석기 의원의 자세에 대한 문제고 네. 뭐 잘 대응하는 게 좋겠지만은 다소 잘못 대응한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하필이면 3년 동안 내사했다고 저기 국정원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3년 동안 내사했던 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말로 이건 진짜 용모해야 됩니다. 오늘 자, 그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뭐 몰랐다고 이제 무슨 그런 구라를 쳐도 그런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청와대 보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진짜 보면 후한무치하기 이럴 데가 없는 청와대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그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니 진짜 국정원 댓글 알바들이 열받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덕을 하나도 안 봤다 했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그런 후한무치한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또 이석기 의원의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우리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언론 보고 알았다면요. 국정원은 진짜 문제 많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하고 전혀 상의 없이 NLL 대화록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그것도 역시 이 대통령을 기만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꼬리 자르기죠. 예. 그렇게 해서 니들이 잘못하든 말든 요건 국정원이 얻어먹고 박근혜는 상관없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전략의 일환인데 실제로 그게 또 먹혀 들어간다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아니 제가 자꾸 이석기 의원의 그 지금 처신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아니 대중정당으로서 통합진보당이 이 해야 할 바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한다면 10대 맞을 거 100대 맞을 리 없거든요.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좀 쓸데없이 이 오해를 증폭시키고 쓸데없이 비난을 자초하고 이게 뭐 무슨 마인드가 예. 이 밤의 대통령 이런 식의 아니 마인드가 물론 있나 봐요. 수배당하고 막 탄압 받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국면이 아니라 지금 대중정당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 대중정당인데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의원을 뭐 속으로는 빨갱이라고 생각을 한다선 치더라도 예. 현역 의원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국회의원들 또 한 목소리로 방어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건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입장은 이렇다. 그리고 안 나타났던 거는 그 아까 이상규 의원이 얘기대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이라 하더라도 사실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통보도 하지 않고 들이닥쳐가지고 내가 오해를 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피했다. 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국정원의 이른바 혐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한 거는요. 사실 그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그게 아마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 입회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예. 실명이 있는 거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들이 철수하기 전 압수수색 목록에 대해 입회인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여 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입회인이지만은 정작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버티다가 결국 오후 1시 반쯤 영장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오전에 소설처럼 작문을 하는 기사를 본지라 내란죄 관련해서 통신시설 파괴 모의 등은 아주 예민한 상황인지라 제가 손가락을 짚어가며 한 줄씩 읽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통신시설을 파괴하려고 모의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장을 갖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내가 페이스북에서 실명 확인이 됐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현재 언론 보도 연합뉴스 뉴시스에 나오는 내용 뭐 부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했다는 등등은 100% 거짓말이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랑이 체포된 상황에서 신랑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언론 플레이에 역이용될 수 있는 피사실 혐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확인을 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직접 그 부인 즉 행선위원에게 통화를 하여 확인한 사항은 영장 자체도 보지 못했다가 진짜 팩트랍니다. 예. 따라서 가족이나 부인을 인용하여 나오는 기사들은 100% 허위이고 언론사에 항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영장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수원지검의 그 공안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밝힐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 공안부 검찰 수사 직원들은 한 명도 안 갔다. 예. 국정원이 주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뭔가 좀 미심쩍어요. 시점도 미심쩍고. 예.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2013년 아무리 다 떨어진 통합진보당이라 하더라도 2013년에 내란을 예비 업무하고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이런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상규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석기 의원이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예. 그렇잖아요. 예. 터무니없는 얘기죠. 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오려 했다. 이거는 뭐 진짜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고요. 3년 동안 내사를 해서 그런 업무를 꾸몄다면 진작 잡아들여야지. 예. 그럼 왜 지금까지 냅두다가 이제 국정원이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 검찰로부터 그야말로 메가시점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이런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 했겠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독일의 무슨 목사가 얘기했다는 거. 이거 사실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원을 가뒀을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이 아니었다. 쭉 하다가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 그게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럼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자꾸 이상규라고 그러는데 내가 헷갈려. 이석기 의원이 이버스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국정원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힘이대로 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 뿐더러 누구도 발표를 안 하고 영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데도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네. 인핵당의 사법살인, 중앙정보부가 사형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법적 절차는 다 거쳤어요. 네. 재판해가지고 사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다 엉터리 구라였잖아요. 네. 바로 그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지금의 국정원 아닙니까? 그 인혁당 사건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 그 대통령의 딸이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국가 내란 업무제, 내란 예비 업무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87년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일이 없는 그런 내란. 제목입니다. 이게 유신 때 내란 업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980년도 서울의 봄을 진압한 그 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내란 업무죄를 씌워가지고 사형을 선고했었죠. 물론 사형 집행은 안 했지만은. 그런데 그 이전에 박정희 유신 시대 때는 내란 업무죄로 무더기로 수사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바로 단순한 시위 지도기관을 국가빌란을 목적, 즉 내란 업무로 폭력혁명을 기도한다 해가지고 애국날조해가지고 했던 건 아닙니까? 민청학년 사건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 때 내란 업무로 많이 집어넣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장을 해서 이 일을
엮어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김기춘입니다. 네. 그게 저는 이 내란 음모라는 그야말로 1987년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런 제목 그리고 무슨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뭐 이런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총기를 어쩌고 하는 이딴 식의 이런 냄새나는 시나리오는 최근에 요직에 오른 분의 작품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제 아니 뭐 그 증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거 이런 내란 음모로 냄새가 난다. 수사를 했던 그 책임자인 대공수사국장을 맡았던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국정원이 이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를 갖다가 이제 죄를 갖다가 등장시키는 걸 보고 이 연관성이 야 이거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게 만드는 거죠. 예. 눈팅 조합원께서 지금 이석기 의원의 잠수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핵심 아니죠. 네. 그런데 핵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오용당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명박이가 그 대선 직전에 그 BBK 동영상 그게 터졌을 때 BBK 동영상 터졌을 때 그날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특검 수용하겠다. 이래가지고 기사가 반가이 됐어요. 그 동영상만으로 까맣게 뒤덮였을 신문이 그야말로 특검 수용으로 바뀌었지. 특검 수용으로 바뀌었어요. 이석규 의원이 오늘 밤 그냥 넘긴다. 어디 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내일 뭐 잠적으로 나옵니다. 까맣게. 이석기 이러면은 핵심이 이렇게 돼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 순간 통신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총기를 탈취하고 폭력혁명을 기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도주하고 해명해봐 소용없어. 글쎄 말이야. 나중에 해명하는 거는 뭐 그새에 뭐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그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난 답답해. 왜 이런 엉뚱하고도 그 본질도 아니고 핵심도 아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자꾸 만들어내냐 이거죠. 이게 바로 통합진보당이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김영민 PD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석기 의원의 바른 처신을 기대하고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국정원의 기도 혹시라도 정치적인 기도가 있다면은 그것을 분쇄시킬 수 있는 그런 처신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은 그리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석기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이석기의 목에 들이오는 그런 공안 정국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건 그 통합진보당 그 사건 났을 때 즐거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식으로 오해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미리 한 번 더 못을 박아 두는 거죠. 아니 근데 참 안타까워요. 아니 진짜 작년에 그 진보 정당이 그 사건 이후로 크게 쇠락했던 거 아닙니까? 참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선거 부정과 무관한 당내 그 비례대표 선거 부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고 또 명예회복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참 답답하기 짝이었고요. 이 국면은 지금 이제 그야말로 어떤 공식 발표도 없고 영장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통신시설을 파괴한다, 총기를 탈취한다 이딴 식의 소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석기 의원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꽤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종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어떻게 알았는지 뭐 TV조선인가 이런 여기에서는 아예 그냥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를 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뭐 여론을 갖다가 그냥 조작을 하고 그리고 또 트위터에서는요. 이석기를 까는 그런 트위터를 리트윗한 걸 쫙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 사람이 10개의 아이디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리트윗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국정원이 했던 그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정원이 공경에 몰려있는 상황을 이석기 빨갱이, 이석기 폭력혁명 이런 이 덫을로 넘어가려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이제 김영민 PD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니 설령 지금 나타나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소명해도 잘 써줄 리 만무하죠. 그렇죠. 절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습을 안 드러내도 된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국면에서 지금 국정원이 갑자기 상황을 뒤집기 위한 뭐 이른바 반전 카드인가요? 뭐 이런 걸 꺼낸 걸 보면은 저는 역설적으로 국정원이 꽤 코너에 몰려 있구나. 뭐든 터뜨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렇게 봐요. 판단이 됩니다. 왜 하필 3년 동안 내사했다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터뜨렸을까? 예. 그게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부정선거, 예. 국정조사 이거 뭐 거의 새누리당의 필사적인 비호로 사실 이제 새로운 팩트가 발견된 것은 거의 없이 예.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 검찰 수사에서 숨겨져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재확인하는 순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야무야 넘겼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남북 문제에 이 박근혜 정권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추석을 맞아서 이산가족 상봉 이런 식으로 주의를 돌리면은 예. 국정원 문제는 대충 해결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 고재열 기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 이제 민주당이 뭐 왜 예전에 그 경향신문이 10전 10패했다고 네, 네. 지난 6월 그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0번 공방을 벌였는데 10번 다 민주당이 졌다. 네. 뭐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몇 번 더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전연패를 했던 민주당이었지만 네. 전투에선 다 졌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이겼어. 여론조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민주당 말을 더 믿는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은 결국 새누리당은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진 네.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도 그런 여론 동향 파악은 또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하 이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 연휴가 이번에 깁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 수도권의 민심이 이 지방으로 전파되는데 추석이 가장 그 훌륭한 기간이거든요. 예.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권 민심은 아무래도 이게 국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이게 이산가족 성폭만으로는 너무 약하다 해서 이 문제를 터뜨리자. 그 뭐 뭔가 그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중권 교수야말로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경동 주사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그 하부에 어떤 미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예. 이걸 써먹은 거는 역시 결국은 국정원 이 전국을 뒤엎어버리려는 수작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트위터를 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던데요. 결국 이번 추석 명절에 국정원 부정선거 이슈를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한 예. 그 수작으로 이걸 터뜨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이게 입금도 안 들어갈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국정원 문제에 관한 한은 예. 조중동이나 종편에서는 뭐 할 말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아예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도를 안 하는 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야. 그렇죠. 보도를 안 하는 게 부각이 되거든. 자기들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른바 언론을 참칭하고 나섰는데 뭔가 보도를 할 거리를 줘야 돼. 뭐 이게 국정원의 이 압수수색이 그야말로 좋은 거리를 제공한 거죠. 뭐 오늘 하루 종일 도배했다고 그러더만. 글쎄 말이에요. 사실 그게 노리는 목적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송 아마 오늘 방송 위해서. 지상파도 아주 가관일 거예요. 네. 자, 이러니까 또 결과적으로 이 언론의 부재, 장악당한 언론의 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 현실을 짚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원 가입으로서 이런 참 비루한 현실을 한번 뒤집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지금 아직도 19,000명을 못 돼가지고 한 몇십 명 모자라요. 네.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 자, 잠시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개태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시판에 참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K 정 실장님이 한 4분 전에 올린 글인데요. 1956년 대선에 조봉암이 선전하니까 이승만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2년 뒤에 조봉암을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시켰는데 지난 대선 때 박근혜가 이정희한테 당해서 언제 복수 한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사태에 물타기 하려고 이 차원에서 복수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올리셨고요. 자, 그리고 얀님도 가장 쉬운 카드가 간첩이지요. 간첩 사건 꼭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정권 때도 그 민주노동당 저기 간첩 몇 명을 또 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른바 주사파다. 네. 라고 하고 있고, 주사파라는 게 주체사상을 신봉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일반인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각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점들 때문에 이른바 그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해서 좀 취약한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간첩 사건을 항상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5%의 팩트와 95%의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독재 정권의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가능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수작에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만큼 지금 국면을 이런 식으로라도 전환하지 않으면은 안 될 만큼 뭔가 몰려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예. 지금 이게 코너에 몰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뭘 감추는 게 크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그럼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도 이거는 그야말로 상부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그럴 일인데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이 하여튼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엄밀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언제든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3년 동안 내사에 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밝힌 모양이에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아마 국정원이 언론기관에 돌린 보도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기사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년 동안 내사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3년 동안에 내사했는데 이런 빨갱이가 국회에 못 들어오도록 미리 잡아 집어 넣어야지. 그동안에는 그러면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랬나? 아니 솔직히 이석기 의원이 만약에 그런 빨갱이였다면은 그런 폭력혁명을 기도한 사람이었다면은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숨기고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진작에 조사했던 걸 가지고 털어버려야지. 이게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체포하려면 뭐 체포동의안 보내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빨갱이를 갖다가 왜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질문을 한다면은 국정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 비정상적인 행위란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행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르지. 걔들이 왜
그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조중동 혹은 종편 혹은 지상파만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은 적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박정희 때도 부마 사태가 일어났고 전두환 밑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87년 민주화 시위는 노태우 시절에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예. 아무리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여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죠. 예. 자, 이 방법이 너무 구태의연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획했는지 그것까지도 감잡을 정도로 이번 사안은 너무나 그 의도가 빤히 느껴집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안이 진실인지 아니면 정말 완전히 날조된 구라인지 아니면 진실과 구라 사이에 뭔가 어떤 파편적인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것들이 빨리 규명되어 사안이 종결될 텐데 말이죠. 근데 정말 보면은 이 촛불 국면이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야당이 전혀 두려운 것 같진 않고 두려운 것 같진 않고 촛불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촛불을 두려워하니 촛불을 막을 수 있을까? 예. 오로지 생각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NLL 그 대화록도 꺼내는 것이고 뭐 온갖 국면 전환의 그런 카드들은 다 꺼냈지만은 그게 먹히지 않고 도리어 더 새누리당의 저열함만 또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네, 저런 면도 좀 있어요. 예. 이렇게 촛불을 무서워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필이면 간첩단, 폭력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얽어넣는 이유는 사실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조중동 수구 언론들로부터는 완전히 외면을 받고 있지만은 예. 김한길 대표가 노숙농성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120명 이상 되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노숙을 하면서까지 농성을 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뭐 박근혜 지지율이 60%가 되든 50%가 되든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국회에 127명인가 정확하게 이상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에 대표가 노숙을 한다는 것은 노숙 농성을 한다는 것은 참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또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김한길 대표가 사실 액을 하다시피 3자 이동을 하자고 했는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러면은 아무리 김한길 대표라 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9월 정기국회 못하면은 사실 답답한 쪽은 물론 이제 뭐 조중동 이런 수구 언론들이 일어나가지고 야당이 말이야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든 말든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딱 발목 잡아버리면은 그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특히 예산안 처리 이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종북보다는 이런 폭력혁명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오늘도 민주당의 논평은 지켜보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함부로 옹호를 못해요. 예. 그런 점을 노린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예. 그런 점을 노린 점도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소설 같긴 한데 어차피 국정원의 발표 자체가 소설스러우니까 이제 한마디 붙인다면은 이석기 의원이 지금 국회의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래요. 방송공정성 특위 위원이기도 하고. 그 위원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제 종편들 재승인 여부가 이제 사실 오는 9월에 최대한 핫한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마 종편 방송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종편이라 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의 그야말로 오른팔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이석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꾸몄다라는 소설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석기가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주장이기도 하다. 근데 이렇게. 가장 또 매섭기도 해요. 또 매섭기도 합니까?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했고 그래서 종편으로서는 참 눈에 가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도 완전 소설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자, 이 50일 동안 지속된 국정원 대선 개입, 선거 부정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댓글 사건의 수혜자면서 또 침묵을 해오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선에서 국정원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 또 이런 와중에 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해서 결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대하듯이 야당을 대하는 것이 맞구나. 오늘 그 한국일보 아침 기사 그거 아닙니까? 예, 오늘은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건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 야당 대하듯 북한 대하듯 야당을 대한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요. 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의 대상으로. 또 한마디로 바꿔서 하면 김기춘식으로 바꾸면은 공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출구 전략이 전쟁이라면은 야당으로서는 우리 김한길 대표는 참 전쟁하기 싫어하는 분인데. 왜 그렇게 김한길 대표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주화파. 왜 자꾸 이렇게 전쟁을 거시는지. 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 통상 집권자는 또 다수당은 그래도 좀 달래가면서 약자들 달래가면서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강자들은 더 싸우자고 하고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전략 부재라는 건데. 전략 부재.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늘상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데 우리 좀 골프 좀 치게 해달라고 제일 나이 많다는 이행지한테 시켜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시켜가지고 좀 허락 좀 받아달라. 실제로도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거는 거절이다 해가지고 다 골프치를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받아 쓰기 바쁘고 이런 식의 이 박근혜식 통치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뭔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장애를 주는 거죠. 사실 누가 봐도 김한길 대표를 뭐 욕하자는 게 아니라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든 저기 청와대나 혹은 저기 새누리당에서 걸핏하면은 김한길 대표에게 너 대선 불복하는 거야? 라고 그냥 오히려 그 방귀 낀 놈이 썩내듯이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 대선 불복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김한길 대표는 쉽게 얘기해서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고 그러고 너무나도 명백하니까 사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좀 클리어만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라는 스탠스거든요. 그게 사실 돌이켜보면은 김한길 대표가 국회 일정 다 소화하고 정말 계속 기만하고 뒤통수 치고 또 이렇게 약 올리는 여당을 상대로 대화의 스탠스를 잃지 않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명분을 축적했던 그런 과정들은 아니었는지. 그렇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바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참고 또 참고 짓밟히고 또 짓밟히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장애로 튀어나왔다. 장애로 튀어나왔지만은 이게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또 국회에서 할 일은 또 다 하고 이러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어찌 보면은 그런 김한길 전략이 무슨 아주 치밀한 그런 기획력 속에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리 되면은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로서는 전투에서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슬기롭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좀 만나달라고 액을 복구라는 야당 대표를 만났어. 저는 제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단독 회동하겠어요. 그리고 의제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단독 회동해서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주도관을 갖다가 공구리를 치겠어요, 아니면 제목도를 받겠어요. 그냥 웃는 낯으로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고민해 보죠. 이러고 너무하면 그만이야. 아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정치물을 좀 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김한길이 좀 달래주는 게 우리 전국 운영에 훨씬 낫다. 황 의원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박근혜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그게 바로 이 정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혼자서 오판해가지고 죽을 길을 가다가 정권 다 망하면은 새누리당 어떡할 거예요. 언컨틴전시 플랜이 이제 가동한 거죠. 거죠. 언컨틴전시 플랜이야. 이건 진짜 내 답답해서 진짜 이정현 홍보수사한테 전화도 하고 싶더라니까. 아는 사이?
알죠. 아시는구나. 뭐 이정현은 나 모를지 아예 모를 리가 없지. 이정현이 모르면 소용없지. 뭔 소리야. 이정현이 날 모를 리가 없지. 예. 그 이정현 부대변인 할 때부터 있었고 또 내가 그렇게 모질게 했으니까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다 알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저 김용민 압니다. 아세요. 선거 전날에 우리 또 노원갑에 오시기도 하셨고 또 대선 전에는 아니 대체 낙곰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또 이러셨던 우리 각하거든요.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나 모를 건 뭐 빠날반자고. 근데 이정현 수석은 이제 안다고 보는데 진짜 좀 전화 한 통 하고 싶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아니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느낀 건데 나는 뭘 갖고 말아 넣을까? 내가 말아 넣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누구? 저요. 김용민 PD. 김용민. 만약에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돼가지고 정권에게 위협이 된다. 그거 틀림없이 말아 넣거든. 그렇지. 뭘로 말아 넣을까? 글쎄 이제 막말을 한번 써먹었으니까 또 써먹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종북 나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해본 역사가 없어. 증거가 많아. 이게 다 구라고 날조다. 뭐 이렇게 말을 지어내기 전에는 어려운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고. 불가능하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또? 돈 문제? 나는 돈을 만지질 않아 기본적으로. 나는 내 통장도 우리 집사람이 관리합니다. 예. 뭐가 있지? 여자 문제 없어. 주로 저기 월급 받는 건데 뭐 돈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그 세금 다 그냥 원천징수 당하잖아. 원천징수 당하고. 그러면은 또 뭐가 있나? 여자 문제는 난 정말 아주 고결합니다. 네, 그건 알지. 고결합니다. 저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전혀 못하는. 직장과 결혼했습니다. 국가와 결혼은 못했고 직장과. 워크홀릭이지. 야,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네. 국가와 결혼했다는 박근혜. 그리고 직장과 결혼했다는 김용민. 없어. 그럼 나 말고 뭐 또 말아 넣을 사람이 있나? 우리 서이사님이 좀 걱정되네. 저요? 막말이 일단 기본이고. 막말은 기본이고. 근데 그거 안 돼. 왜냐면 내가 뭐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당에 들어가서 뭘 한다든지 하면은 저 새끼 저런 막말하는 새끼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닌데 지들이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아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대비를 하려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자금 관리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낭비 요소 없습니다. 너무 철저한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저희 압수수색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갖고 오셔야겠지. 사실 미래협동조합의 19,000여 명 조합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심으로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듯이 뭐 우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주주고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20명도 채 안 되는 이 스태프들을 은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공개를 요구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좀 괴로워요. 뭐 물론 우리 김용민 PD라든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혀 괴롭지 않겠지만은 이사진으로 있는 전화, 그다음에 사업이사로 있는 전화, 경영이사로나 최동석 이사 같은 분들은 항상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낮추기 때문에 뭐 특정한 회사에 이사가 됐다 하면 좀 목에 힘주고 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미래협동조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언제든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물려주고 싶어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50명 남았습니다. 딱 50명. 19,000명. 19,000명 되기 딱 50명 남았습니다. 50분의 조합원이 또 함께 해주신다면은 정말 19,000명이 되고요. 또 계속해서 그렇게 달리면은 2만 명이 되고 그러면 보도국이 구성되고 또 그렇게 돼서 국민 TV가 본격적인 날갯짓을 하는. 빨리 보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2만 명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조합원 1,000명당 직원 1명이라는 이런 공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명이 되면 20명이 될 수 있고 지금보다도 한 6명 정도 더 고용할 수 있으니까 6명을 이제 보도국 기자로 채용을 해서 진짜로 이런 소식들을 현장의 소식들을 현장에서 국민 TV만의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 이야기가 쭉 나왔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이석기가 그런 말을 했다. 뭐라는 녹취록을 얘기했는데 그 녹취록이 뭐 4월 총선 직후에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공개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 녹취록 안 믿어요.
그게 지난번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겨레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은 이번 재판을 하면서 그게 국정원에서 원세훈의 워딩 멘트다라고 하면서 정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위해서 댓글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그야말로 종북 분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다 해명했던 것들이 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예. 숭고라했지 않습니까? 예. 특정 부분을 거두절미해가지고 마치 공정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국정원의 행태로 밀어볼 때 뭐 네. 무슨 녹취록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전후좌우 거두절미하고 그런 식으로 덮어 씌운다고 어찌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이렇게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거 다 맞습니다. 내가 사실은 내란 업무를 꾸몄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믿겠지만 그 나머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국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일보 같은 신문은 그 지금쯤에 초판을 공개합니다. 네. 요즘엔 초판 신문을 조간 신문 중에 초판을 미리 공개하는 신문이 많지 않은데 네. 국민일보를 보면 또 다른 신문들이 다 유사합니다. 네. 따옴표 치고 네. 이석기 변장하고 도피 남한내 혁명 언급 녹취록 확보 따옴표 닫고 그 따옴표는 누가 한 얘기야? 이게 국정원 얘기를 한 거죠. 국정원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예. 그게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 보도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예. 참나. 지금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내일 아침에는 아마 조선동아중앙이 뭔가 또 추가적으로 더 한 발 더 나간 그런 소설을 써서 까맣게 도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국가 시설을 폭파시키고 네. 총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130여 명이 회동한 자리에서 작년 5월 음. 총선 이후죠.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할 일은 뭐냐면은 국정원이 준 보도자료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에 어폐는 없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석기 의원 쪽하고 접촉하고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또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도 우리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예. 이석기 소재를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 게시판에는 또 어디 감금당한 거 아니냐, 납치당한 거 아니냐. 근데 감금당하고 납치당했다면은 또 통합진보당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가만 안 있지. 또 모를 리 없을 것이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 뭐 비중 없이 두지 않고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 언론의 생리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면 하나하나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거 하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되거든요. 예. 국회는 사는데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는 뭐 또 많은 특권들이 또 보장돼 있고 뭐 지금 회기 중이니까 불체포 특권도 사실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압수영장은 발부를 했지만은 예. 신체를 잡아갈 수 있는 수색영장은 못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회기중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국회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다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나를 몰아붙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아니 뭐 사실이다. 예. 알았든지 뭐 뭔가 해명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거를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정말 오판입니다. 예. 수구 언론들 말이죠. 네. 이 새누리당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한 것도 다 그대로 받아 실어주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믿죠. 안 쓰세요.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사실조차도 네.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럽게 좀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언론의 정도인가? 그런 점들을 좀 충분히 반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 몰라서 사안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언론, 그런 언론을 국민TV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합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50분 더 들어오시면 19,000분이 됩니다. 아직도 50명 미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네. 예, 정말입니다. 벌써 오늘 우리 방송 시간에 5분이 또 들어왔어요. 예.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하여간 이 공정 언론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지금 손을 갖다 못 대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 서 이사님 또 내일 우리 저녁 7시에 다시 뵙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초청 인물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계속 쫓아가는 것만 해도 바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예, 내일 또 저희가 이 7시에 상세하게 전국 현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